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중요하게 논의했던 의제는 두 가지. 그 가운데는 조선의 4개 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강화 내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 조건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이었다. 고니시가 도요토미의 강화 조건을 삭제하면서까지 명나라와 강화를 하고자 한 이유는 가토 기요마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가토는 고니시에게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명당에게 그 내용을 털어놓은 것이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에는 적정 탐문 이상으로 큰 목적이 그 사명대사의 전략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적진을 분열시킨다라는 것을 중요한 외교담판에 또 그 외교담판의 전략으로 구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략의 구사를 통해서 적진을 분열시켜가지고 결국은 일본과 명나라의 그 외교교섭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죠. 비후 본여사에서 발견된 사명당 친필 유목은 서생포회담 당시 사명당과 가토 기요마사를 수행했던 일진 스님 간의 오고 간 사안이다. 유목에 써진 가보년, 즉 1594년 4월부터 시작된 가토 기요마사와의 회담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명당은 가토 기요마사의 자존심을 건드려 경쟁자 고니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 조건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폭로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명나라와 함께 조선을 분할 통치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명당은 일본의 강화 조건을 결렬시킨 것이다. 서생포 회담이 끝난 후 선조는 사명당에게 종삼품 천지 중추부사 벼슬을 내린다. 서생포 회담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외교 담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정유자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히려 전쟁은 종이었고 부차적인 거였고 외교교섭이 주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이 임진왜란 과정에 이 명나라와 일본과의 외교교섭 또 그 명일의 외교교섭에 대한 우리 조선정부의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작용을 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못지않게 외교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 전쟁만큼이나 외교가 중요했던 임진왜란. 사명당과 가토 기요마사와의 서생포 회담은 임진왜란 최고의 외교전이었다. 자, 이곳은 사명당이 가토 기요마사를 만난 서생포 외성의 이 천수각을 이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명당이 이 가토 기요마사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본의 그 두 장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400년 전에 한반도는 두 동강이가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명당과 가장 친분이 두터웠던 이 허균이 쓴 이 석장 비문에 보면 서생포 외성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사명당이 나눈 그 일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나라에는 보배가 있느냐? 라고 묻자 사명당은 우리나라에는 보배가 없다. 보배는 일본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토 기요마사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명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머리를 보배로 알고 있다. 그러니 보배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에 가토 기요마사는 놀래서 탄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일화 때문에 일본에서 이 사명당은 설보화상, 즉 보배를 말한 스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참 보통 사람의 배짱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죠. 임진왜란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일본의 장수와 당당하게 외교 협상을 벌였던 사명당.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명당은 밀양의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다. 풍천 임시로 이름은 응규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유학보다 불교의 뜻을 두었다고 전한다. 사명대사도 이제 15살 때 소년시에 장원을 했거든. 장원을 하고 나서 이제 속세 학문 유학이지. 유학보다가도 부처님 말씀이 더 깊이가 있다. 철학적으로. 속세 거는 배울 게 없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겠다. 그래서 황악산 직지사에 가셨거든. 사명당이 16살에 출가했던 직지사는 지금도 사명당을 따로 모시고 있다. 18의 어린 나이에 승과에 합격한 사명당은 특히 시문에 능해 당시 유학자들과도 교류를 했다. (32살이) 되던 해 사명당은 묘향산으로 향한다. 묘향산은 서산대사가 40여 년간 머문 곳이다. 이곳에서 사명당과 서산대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당대 최고의 승려였던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 사명당의 일화는 아직도 구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산에 오르는 경기를 하자고 사명당이 먼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이 서산대사가 그러면 자네가 먼저 오르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이 이 방문을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벙어리를 짚고 그 높은 벙어리에 올랐는데 서산대사는 여기서 단숨에 저 높은 벙어리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예, 한 번에 오르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해가시고서야 무슨 제주 교육이 할 재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쓴 스님을 모시는 묘향산 수충사는 사명당과 서산대사를 함께 모시고 있다. 임진을 한 당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뜻에 따라 사명당은 종군을 결심한다. 당시 사명당의 나이는 49이었다. 사명당이 의승병으로 참전한 평양성 전투는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투였다.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조명연합군은 성을 에워싸고 왜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